오늘의 이야기는 명성황 후의 실체입니다. 우선 일부러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화되어 숨겨온 명성황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래서 이것은 어두운 면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 명성황 후는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자 후대의 창작물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많은 사람이 명성황 후를 일본과 싸우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불행한 여인으로 생각한다. 특히 조선 후기 명성황 후는 막강한 권력으로 정치의 중심에 서서 조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실제로 일본이 침략을 가속하던 시기에 칠러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성황 후가 청과 러시아에 붙었던 것에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자신의 이득을 위함이었다. 세도 정치. 명성황 후가 실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세도 정치 덕분이었다. 이는 흥선대원군의 실책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 말 경제 상황은 반복되는 세도 정치로 인해 엉망이었다. 흥선대원군은 여흥 민씨 친족의 세력을 이용해 세도 정치를 타파하려 했다. 이미 무너진 여흥 민씨는 조금씩 살아났고 세도 정치 세력을 견제할 수 있었다. 흥선대원군은 여흥 민씨를 자신의 편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고종이 성년이 된 후 명성황 후와 유학자들의 끊임없는 제지 속에 흥선대원군은 폐위되었다. 고종이 정계에 입문한 이후로 조선은 명성황 후의 세계가 되었다. 조선의 요직은 모두 민씨 일가가 차지했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각종 부정부패가 난무하던 조선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물론 안동 김씨 일가도 부패가 있었지만 여흥 민씨의 부패는 매우 심각했다. 명성황 후의 정치. 명성황 후가 집권한 후 조선은 밀란과 군사적 혼란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조선의 상황과 달리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명성황 후가 외교로 이득을 본 것처럼 연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명성황 후의 외교는 계속해서 타국이 내정에 간섭할 구실을 제공했고 이는 결국 일본이 조선 침략을 가속하게 했다. 1875년 운요호 사건 이후 일본에 개항했고 1882년 청나라는 조선을 위협해 서양과 교류하게 했다. 이로 하여금 조선 왕조는 개화기에 이르렀다. 이때 명성황 후는 국군 5군영에서 약 80명의 병사를 모집하여 서구식 군대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신식 군대를 만든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문제는 별도의 운영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명성황 후는 별기군의 운영비를 위해 5군영의 운영비를 줄였다. 줄어든 5군영의 운영비마저 중간 관리들의 부패로 원활히 지급되지 않았다. 군졸의 봉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고종은 여전히 세자의 결혼 선물과 혼례식으로 많은 양의 비단을 구매했다. 이모군란을 일으킨 군졸들의 표적은 명성황 후와 민씨 일족이었으며 이 모든 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궁녀로 변장한 명성황 후는 충주 민흥식 목사 집으로 도망쳐 버리고 만다. 잠깐 쉬러 작은 마을을 지날 때 한 노인이 다가와서 중전이 음탕해 이 난리가 났으니 낭자가 여기까지 피난 오게 되었네요. 훗날 황궁한 뒤 노인을 찾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한 명성황 후는 그 마을 전체를 불태웠다고 한다. 조선 장악을 위한 빌미를 준 명성황 후. 그러나 이제 더 큰 문제가 시작되었다. 명성황 후는 군란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고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와 일본의 지원을 받아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 이때 조선은 일본의 요구에 따라 보상을 해주었지만 일본의 외채를 빌려 조선을 장악할 기회를 일본에 제공했다. 청나라 역시도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상황의 전개가 이러니 조선의 개화파는 명성왕후에게 등을 돌렸다. 자주 독립국가를 원했던 개화파들에게는 개화라고 했지만 청나라에 묻어가는 명성황 후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 내정에 간섭했고 개혁은 오히려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안 개화파는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명성황 후는 이번에도 청나라의 도움으로 해결했다. 이 사건은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을 격화시켰고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의 진짜 비극은 명성황 후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다. 물론 명성황 후만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영향이 컸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때부터 잘못된 외교와 백성 무시는 극에 달했다. 사실 1890년대부터 조선 경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 명성황 후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에도 여전히 개화를 추구하지만 자금이 부족했고 또 다른 반란도 두려웠다고 말했다. 결국 명성황 후의 개화란 서양 문물의 도입뿐이었다. 동학농민운동. 중앙 정치권의 요직에서 시작된 부패는 군수의 봉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결국 군수들을 부패로 이끌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닌 살기 위한 부패였다. 결국 농민들은 살 수 없다며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은 동학농민운동으로 번졌다. 고종은 직접 청나라의 지원을 요청하여 밀란을 진압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도 제물포에 군대를 파견했다. 이때 일본은 4,500명의 병력을 파견했는데 이는 밀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였다. 밀란이 진압된 이후에도 일본군의 병력은 늘었다.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은 곧 아산에 주둔한 청군을 포위했고 결국 청일전쟁으로 이어졌다. 전쟁의 결과는 일본의 승리였다. 이때 명성황 후가 와야였던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등에 힘입어 다시 강세를 보였다. 천하무적 명성황 후의 위상이 흔들렸다. 명성황 후는 일본을 견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를 데려왔다.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 다시 외세를 끌어들인 것이다. 간혹 명성황 후가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들여왔다는 말이 있는데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 조선에서 청의 입지를 약화하려 하면 처음부터 막을 방법이 있었고 청일전쟁 때도 러시아와의 외교는 가능했다.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견제하려 했기에 명성황 후는 일본의 제거 대상이 되었다. 결국 일본 낭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명성황 후의 시신은 불탄 뒤 연못에 버려졌다. 비록 명성황 후가 저지른 악행으로 조선 왕조를 망하게 한 장본인은 맞지만 일본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은 화나 마땅한 일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다. 명성황 후의 선택이 달랐더라면 우리의 역사는 바뀌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